도르트문트를 떠나는 건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감독이 있는 팀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감독 누구 있느냐? 김천 상무의 김태형 감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큰 그 빅 매물은 아무래도 음바페가 되겠죠. 일단 음바페는 근데 확정적이어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가는 게 뭐 지금이야 파리 생제르맹 선수입니다만 뭐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 그 다음은 둘이 이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엘링 홀란드인데 이 엘링 달리 그 최근에 이제 그 로제 감독에 대한 불만이 또 도르트문트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대4로 이번에 라젠바에 졌죠. 또 졌어요. 근데 이 상황에 그 홀란드가 만약에 이번 여름에 이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 얘기가 나오는데 다 홀란드는 그거죠. 이적료도 이적료인데 지금 이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되는 주급,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한테 들어가는 사이닝 피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주급 많이 받아. 요구하는 돈이 있어. 근데 이 와중에 홀란드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상이 많다. 생각보다 부상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를 쭉 봐봐라. 이 선수가 생각보다 포처 타입이라 주변에서 받쳐줘서 공을 넣어주지 못하면 혼자 캐리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는 생각보다 좀 아니다. 물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 과연 저 선수에게 이 정도의 피를 지급하고 어마어마하게 주급 체계를 깰 정도로 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근데 꽤 많은 팬들 중에 이 맨시 팬들이나 레알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 이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형이 방금 얘기했었던 그 부분 있죠. 이 선수가 포처이기 때문에 볼이 이렇게 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을 때 득점력은 조금 의문이다. 제가 이번 A매치 브레이크 때 노르웨이 경기 중계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라는 건데 그 경기 홀란드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딱 나왔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볼 투입이 토르스트베치였나가 넣어줘가지고 이거를 홀란드가 어쨌든 공이 투입됐을 때는 이 그거는 뭐 파괴력이 대단하니까 순간 가속도가 좋고 결정력이 좋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사실 그 경기에서의 홀란드는 좀 답답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경기 영향력이 문제죠. 그렇지. 근데 저는 홀란드라는 선수가 좀 특수한 선수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패러다임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은 윙포워드가 주 득점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득점을 잘하는 선수가 예전 같으면 전문 공격수로 키워져서 또 종윤이 형이 또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 호나우두와 같은 공격수, 호돈신 그런 선수들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윙포워드로 빠지죠. 약간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는 메시, 호날두가 만든 시대라고 봐요. 아니면 중앙에 있다가도 측면이랑 스위칭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축구의 패러다임과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또 각광받고 있는 스코어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또 하나의 아이콘이 음바페 아니야. 그렇죠. 음바페도 중앙 지역에서도 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약간 측면을 쏠렸을 때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영향이 또 크고 중앙에 있어도 측면으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 선수도 결국은 윙포워드용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홀란드의 경우는 확실한 센터포워드, 중앙 공격수죠. 홀란드가 딱 이렇게 뭔가 혜성처럼 등장한 순간 이 선수의 성장을 통해서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이 윙포워드가 아닌 중앙 공격수로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패러다임을 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끄는 선수가 홀란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내심 많이 들었어요. 구보 공격수가 이제 사실상 거의 사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이 선수는 진짜 9번으로서 엄청났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벤제마, 레반도프스키도 결국 그 호메와 메호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를 이룬 선수들은 결국 이 메호에게 가려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호 시대는 뭐 중앙 공격수라고 하나 벤제마나 해리케인 이번에 경기 패스맵 봤나요? 알론소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롱킥을 빵빵 때리자니까 여전히 우리가 정말 예전에 얘기했던 진짜 9번형 공격수는 진짜 잘 없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나마 레비가 비슷한 거야. 그나마 비슷하죠. 근데 그조차도 그는 만능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의 센터포워드는 항상
일단 기본이 윙포워드를 위한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도 기본이 돼야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의 전술 패러다임은 그렇게 센터포워드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홀란드의 경우는 센터포워드고 이 선수가 가진 속도, 침투 능력, 득점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이 정도면 현대 축구의 흐름을 좀 역행하는 느낌으로 홀란드가 그냥 자신이 중앙에서 주 득점원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득점이 우선시 요구되는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의 행보는 그러지 못해요. 내구성의 문제가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거는 문제가 커요. 부상이 너무 잦아. 그렇죠. 이게 지금 부상에 따른 그 문제가 지금 사진을 위에 지금 띄워드리는 그동안의 부상 이력을 보면은 잘츠부르크 때부터 사실 이 선수는 잔부상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도르트문트에서도 계속 부상이 이어지고 있고 벌써 올 시즌 공식전 17경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죠.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진짜 육중한 몸입니다. 홀란드가. 거구지. 근데 뛰는 속도 보면 그 단거리 선수나 물론 뭐 단거리 육상 선수는 또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프린트를 잘하는 날렵한 윙포워드들만한 스프린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이 몸이나 이런 근육 상황이 그거를 버텨주지 못할 만큼 초거구인 거 대비 빠른 걸 수도 있어요. 뭐 다 거기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몸에서 부하가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뛰니까 체중도 있고 스프린트도 많이 있고 근데 키도 커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 선수한테는 신체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리그로 따졌을 때는 지금 10경기 결장이에요. 분데스리가가 리그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리그 대비 경기 수가 덜하니까 34경기니까 그리고 휴식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조금 원만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도 10경기 결장이라는 거. 그럼 많이 결장한 거. 최근에 그 발목 부상을 당하는 거는 그 아르메니아전에 좀 보기 힘들 정도로 태클을 당해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휘어졌고 근데 그때 홀란드가 발목에 피가 난다고 하면서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나 그래도 라이프치히전 뛰고 싶다. 그래서 진짜 뛰었어요. 물론 팀은 패배했지만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선수가 당연히 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홀란드가 발목 쪽이나 지금 전체적인 몸이 100%는 아니거든요. 어딘가 잔부상을 안고 있고 이번 발목 쪽에 피가 났던 상황만 보더라도 좀 더 쉬어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걱정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계속 그 100%가 아닌 몸 상태에서도 본인은 경기 출전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출전을 하는데 활약의 여부와는 별개로 계속 부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 영입을 원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야, 홀란드 지금 몸 상태 100% 맞냐? 본인이 몸 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냐? 그리고 우리가 영입했을 때 또 부상을 당할 위험 요소가 적은 게 맞냐? 세 가지의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 유리몸의 문제, 잦은 부상의 문제, 진짜 걱정을 좀 이제 해야 된다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게 약간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 선수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빅띵이잖아.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지금 뭐 은바페와 함께 가장 이 젊은 공격수 중에서 각광받는 선수이라는 것이 바뀌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가 요구하는 수준이 그 돈이나 이런 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봐라, 야, 존나 너가 좋아하는 뭐 차나 이런 게 있어. 근데 살만해,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이거는 내 버짓을 훨씬 오버해. 뭐 너가 뭐 한 5년 땡겨 써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해도 막 허덕대야 돼. 진짜 카푸어 되게 생겼어. 그럼 그거 삽니까? 저는 역시 카스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나갔나? 네, 차에 사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내가 칠 드립까지 당신이 가져가 버리면 이게 대기업이 골목상권 점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 대기업이랑 골목상권이면 이제 다른 가게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채널이 있으니까. 대표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맹점 주고 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네네. 4만 명의 구독자. 왜 그러세요 요새? 요즘 선 긋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어디서요? 다 이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 어떤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왜? 자, 이렇게 여러분 맞잡은 두손. 네, 그렇습니다. 네, 황대훈 채널은 이스타TV의 그 하청업체입니다. 네,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청업체는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또 편집자도 조공으로 드렸잖아요. 야, 네가 뭐 공짜로, 야, 뭐 누가 보면 뭐 바친 줄 알겠다. 네. 아니,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저거 박종현한테 바친 조공 아니냐? 그러면서 야, 재원아 미안하다. 네. 네, 뭐 아주 훌륭한 자원입니다. 네. 지금도 지금 외부 촬영에 나가 있어요. 어쨌거나 어쨌든 홀란드의 경우 그런 어떤 이 부상 이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센터 포워드 자리 경기 영향력이에요. 그래, 그게 커. 전술이 결국 요즘의 전술은 어쩔 수 없이 윙포워드에게 득점을 좀 많이 요구하는, 침투를 요구하는 스타일이고, 중앙 공격수는 아래쪽에 허리 쪽에 패스도 받아줘야 되고 경합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센터백을 좀 잡아 끌어야죠. 이거는 요즘에 9번 공격수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가
상대 센터백을 공격수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윙포워드가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원톱에 서 있는 선수 자체가 고립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투톱을 쓰는 팀도 요즘 덜하죠. 왜냐? 중원 경쟁력이 더 중요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을 항상 미드필드에 배치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원톱에 있는 선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박스 안에서 경합을 잘해서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자기 자리가 확보되는 선수이거나 그 경합 능력이 압도적이지 않았을 때 시에는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경기에 관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홀란드는 두 가지가 다 아쉽죠. 경합, 하나는 내려와주는 움직임. 이런 부분 다 지금으로서는 완전치가 않습니다. 이 선수가 피지컬 그저 거구고 몸만 딱 아예 축구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홀란드에게 딱 보면은 와 막 피지컬 엄청 크지. 그래서 뭔가 막 몸으로도 잘 비비고 이런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즐기지 않죠. 생각보다 홀란드가. 막 비비고 이러는 타입이 아니야. 공간이 있을 때 침투에 들어가면서 그 가고갈 만한 속도 왼발로 그 파리 생제르맹전에 그 진짜 골대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슈팅. 대단했죠. 그러니까 진짜 유럽 축구 팬들한테 뭐야 이런 그 느낌을 줬던 그 느낌이 부상이랑 그런 여러 가지 플레이 영향력 때문에 조금 덜 나오는 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내려와주는 움직임, 공간 창출, 연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와 월클급 공격수라고 얘기했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찬우 형이 자주 쓰는 이론이죠. 돈 많이 받으면 그 정도 해야지. 우리가 해리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한테 고주급이랑 이적료가 높게 책정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벤제마한테. 다냐?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돈을 받을 만한 가치를 해. 근데 요즘은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에게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이 따라갑니다. 특히나 운동선수는 몸값, 주급이 센데 잘 못해 그러면 욕 먹는 거, 욕대를 먹는 거야. 그 기대 기준이 드러나잖아요. 이 정도를 통해서, 비용을 통해서. 근데 지금 홀란드가 커리어나 나이 대비 이 주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피드니까 이게 사실 뭐 커미션이라 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몰라요. 기사들도 과장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피 받으려면 벤제마급 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커미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좋아요. 봐봐요. 이게 보면 일단 이정류는 이 골닷컴에 우리야 기자가 지금 쓴 걸 보면 루베누리야. 7천 스펠링은 제가 잘 우리모. 네, 우리모. 자, 이 우리아의 기사를 보면 7,5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다.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바이아웃에 대해서도 이게 뭐 적혀져 있는 거다 아니면 그냥 뭐 말로 전해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명확치 않아. 이 기사에서는 신사 협정으로 확인이 된다. 근데 서로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 뭐 그거는 상 오케이. 그다음에 은바페 정도 은바페란다. 홀란드 정도 나이에 이 정도 기량이면 이 정도 이정료는 요즘 씁니다. 근데 바이아웃 이외에 도르트문트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몰데, 잘츠부르크와 같은 이전 구단들이 연대 기여금을 받게 돼요. 왜냐면 홀란드의 성장에 대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하의 그 선수를 소속시켜서 훈련을 시켜준 팀들은 이 연대 기여금을 나중에 이적 시에 받게 되잖아요. 뭐 받는 거를 하죠, 그렇게. FMRT도 열받는 게 몇 프로는 어디에게 갔습니다. 이런 거 뜨잖아요. 30% 이런 거 달려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연대 기여금에 대한 건데 도르트문트는 몰데, 잘츠부르크에게 줄 수 있는 연대 기여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싶지 않다. 너네가 지불해라. 사려는 팀이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구매하려는 팀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셀 온 조항도 도르트문트가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홀란드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시 뭐 이번 몇 %는 우리한테 그 돈을 달라.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좀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 바이아웃이 구두로만 신사협정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거지 세부적인 거는 조정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하나는 일시불을 도르트문트가 원할 수도 있다. 하이브 안 된다. 너네 그냥 한 번에 딱 된 거 알아. 그럼 우리도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선수 사게. 이런 느낌으로 도르트문트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협상 시 도르트문트의 요구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커미션은 이거 얘기를 보니까 뭔가 좀 그 형철이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까지도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있네. 이게 흥미로워요. 우리가 원래 봤던 그 커미션에 대한 얘기는 라이올라가 일단 첫 번째 선수에 대한 요구 조건은 이거는 모든 기사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의 총 연봉으로 2억 5천만 유로를 원한다. 그러니까 1년당 5천만 유로야. 5천만 유로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존나 고주급입니다. 고주급이죠. 제 개고주급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게 이 선수 개인 조건 이상 이외에 커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전트나 혹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돈들. 일단 대부분의 그간의 기사에서는 홀란드의 아버지와 그의 에이전트가 커미션으로 약 1억만 유로를 받을 것이다. 1억 유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골닷컴 기사 아까 그 우리아의 기사에서는 다른 관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올라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그의 사촌과 브라질 변호사인 라파엘라 피미엔타에게 협상을 위임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홀란드의 아버지와 에이전트가 커미션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 유로를 받을 거라고 보지만 의외로 커미션이 낮을 수 있다. 일단 기존에 알려졌었던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홀란드에 대한 개인 요구 조건, 그 연봉이나 주급 같은 거는 좀 많이 요구할 수 있다 한들 커미션 자체는 라이올라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이 기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열어봐야 된다고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그 과장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축소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여기도 소스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그 기자가 홀란드 그러니까 자 이거 예심이다 여러분. 그 기자 생활도 해봤고 알잖아. 근데 구단이랑 선수들에 대한 생각이 기자들마다 제각각이에요. 다르죠. 제각각입니다. 근데 팩트를 전달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여러 가지 명확하게 이 계약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들은 소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취사 선택의 문제거든. 내가 홀란드 쟤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뭔 돈을 저렇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얘기 중에 그런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요구한 건 실제일 수도 있어. 발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갖다 쓰는 거야. 그것만 똑 떼어서 쓸 수 있죠. 그거 갖다 쓰는 거면 봐봐 있는 얘기 중에 쓴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소개의 내용은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중은 모르겠지만 얘기해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야 그러면 사람들이 홀란드 이 새끼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 상황에 따라서는 악의적인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이거 루벤 우리아는 뭐 이 사람이 이거 예를 들어 자 이것도 아주 나쁜 예시를 들어봅시다. 라이올라나 홀란드랑 이 사람이랑 좀 아는 사람이야. 근데 형 그거 구라야 그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우리 그 정도로 돈 요구할 생각 없으니까 그래? 그럼 사람들이 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주급은 내가 많이 요구한 게 맞는데 커미션은 아니야. 커미션 그거는 조금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 예를 들어 그 황 기자 기사 하나 써줘. 맞아 그런 경우가 와 이거 야 답답해 미치겠네. 그거 써줘 아닌 거 알잖아. 그러면 또 하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열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급 수준은 되게 높은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커미션 같은 거는 나는 항상 이거 열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을 지금 이 우리아 기자는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과장돼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부상 관리 잘해야죠. 부상 관리는 확실히 잘해야 되고 이 선수도 지금 최근에 경기나 이런 영향력을 봤을 때 더 성장해줘야 된다. 네, 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앞으로 홀란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르트문트를 떠나는 건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감독이 있는 팀으로 가야 한다. 좋은 감독이 있는 팀, 공격수 잘 키워주고 맞아. 그리고 연계 능력 키워주고 홀란드가 내려와서 공간 창출해주고 효율적으로 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경기 영향력이 올라갈 거예요. 연계 능력 내려와주는 움직임으로 그 자체가 위협이 되는 공격수가 될 거고 그러면 스프린트를 덜 끊어도 되기 때문에 부상도 좀 방지를 할 수 있어.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감독 누구 있느냐? 김천상무의 김태형 감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무리수를 아이씨 욕심 한번 내봤다. 공격수 사관학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지. 팔카오, 토레스, 포르란, 아구에로. 자칫하다가 시메오네가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뭐 역시 근데 김태형 감독은 사실 봐봐 조규성, 박기동, 그 다음에 뭐 완전 포워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예전에 김보석, 박용지 선수, 그러니까 포워드들이 이 김천이나 아니면 예전에 상주 가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무라는 팀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꽤 있죠. 김정우도 이제 공격수로 올라가가지고. 강상우 물론 이 선수는 포워드였다가 내려가다 다시 이제 거기서 포텐을 터뜨린 거지만 그치.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되잖아. 알겠습니다. 펩 가르디올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왠지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짜고 보는 움직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홀란드도 이제 한 스텝은 또 올라와야 우리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정도에 부응할 테니까 현재는 보여줘야 될 것이 많다. 어디로 이적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홀란드는 음바페는 지금 그림이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홀란드가 이 다음에 이적하는 팀이 마지막 팀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홀란드는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그다음 여기 이게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그러면 이 다음 클럽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 클럽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큰다.